장애인의 날을 맞아 평소 도움을 받던 장애인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일일 요리사로 변신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예가원이 해외여행을 주제로 체험 행사를 열고 시설 이용인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헌신해온 목회자 부부들에게 영적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12회 힐링 찬양 집회가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는 기독 리더 공동체 K러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장애인주의를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예배를 드리며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도움을 받던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섬기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눔을 넘어 복음과 공동체 회복으로 채워진 현장을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번호표 안 받으신 분들 번호표 받아주세요. 오전 11시 식당 문이 열리기 한참 전부터 입구는 이미 번호표를 댄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부천 성만교회가 운영하는 행복한 식당.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단돈 1,000원에 정성 가득한 한 끼를 맛볼 수 있는 이곳은 지역 어르신들의 소중한 사랑방입니다. 목사님도 잘하고 입맛 없을 때는 여기 와서 먹으면 입맛이 땡겨. 아주 친절하고 진짜 좋아요. 그리고 또 싼 거는 어디 갔던지 반찬을 깔끔하게 잘해줘요. 그런데 이곳 주방의 풍경이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능숙한 봉사자들 대신 앳된 얼굴의 청년들이 불판 앞에 섰습니다. 성만교회 발달장애인 부서인 사랑고 지체들과 학부모들입니다. 그동안 교회의 도움과 돌봄을 받아온 이들이 이번에는 직접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일일 봉사자로 나선 것입니다. 봉사하는 게 너무 즐겁고 식사나 섬김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위로 세심한 손길이 더해집니다. 장애는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늘 도움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이들이 이제는 어르신들을 이모 삼촌이라 부르며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하는 든든한 이웃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늘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같이 하고 싶다고 여기에 특별하게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교사들 또 우리 아이들이 같이 고기를 굽기도 하고 자기들이 사기도 해서 우리 어르신들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4년째 이어온 이 따뜻한 섬김은 영혼 구원의 열매로도 맺히고 있습니다. 식당을 찾던 어르신들이 자연스레 복음을 접하며 최근 한 주에만 3명이 세례를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11시 반에 오픈하는데 10시부터 오시는 분도 계세요. 집에 있어도 혼자, 여기 있어도 혼자니까 이제 밖에 여기 오셔서 기다리시고 어른들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섬김은 식당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느라 지친 부모들의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들이 각각 떠나는 쉼의 여행도 준비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려진 1,000원의 만찬,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삶에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 편견을 녹이는 따뜻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성남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해외여행을 주제로 한 특별한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요. 시설 이용인과 봉사자가 함께 웃음꽃을 피운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국의 국기가 걸린 부스 앞, 오늘 하루 여행객이 된 장애인 시설 이용인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줄을 섭니다. 여기서 나갔다가 이따가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권에 도장이 찍힐 때마다 새로운 나라로 이동합니다. 부스마다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은 짧지만 특별한 해외여행입니다. 아무래도 이 이용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나 이런 데로 나가시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해외여행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46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예가원이 마련한 기념행사. 자원봉사자와 시설 이용인 총 100여 명이 1대1로 짝을 이뤄 다양한 체험 활동과 공연을 함께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보물찾기라 재밌었고요. 저 체험하는 거 재밌었어요.
뭐 당연히 날씨가 좋고 좋아요. 무지개동산 예가원은 중증 장애를 가진 정권 목사가 지난 2001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현재 지적장애인 5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교육과 직업훈련은 물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좀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장애를 가졌든 간에 어떤 모습을 가졌든 간에 이 사회 가운데서 좀 걸림돌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애인들이. 한편 예가원은 설립 26주년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646원의 소액 기부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후원금은 시설 이용인들의 문화체험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헌신해온 목회자 부부들에게 영적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12회 힐링 찬양 집회가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집회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특별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영옥 찬양 선교사가 이끈 공연에서는 간증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이 펼쳐져 참석한 목회자 부부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 집회가 또 앞으로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와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이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저스 찬양선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사역을 통해 목회자들의 영적 건강을 돕고 지역 교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섬김의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는 기독 리더 공동체 K러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 K러 포럼은 기성세대의 경험과 청년세대의 혁신을 결합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초대 대표로 취임한 홍호수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지적 자산을 구축해 혼란이 아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지난 19일 서울 경동교회에서 장애인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이웃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박승열 총무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실이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돌아왔음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저시력 안경 체험과 우퍼조끼 체험 등 장애인의 일상을 직접 이해해보는 체험 행사가 열리며 성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소속 전주 21세기 희망교회가 리더십 교체를 통해 새로운 부흥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박지원 담임목사 취임식과 함께 40년간 교회를 섬겨온 권양택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식이 성도들의 축하 속에 진행됐습니다. 박지원 신임 목사는 낮은 자세로 성도를 섬기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20일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또 춘천경찰서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 사건 첩보와 수사 관련 자료를 수색했습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이를 정치권에 유출해 무마시켰다는 내용을 뼈대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던 브렌트유는 하루 새 9% 넘게 내렸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11%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릅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리터당 평균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는 운전자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건은 국제 유가가 반영되기까지의 시차입니다. 현재 정부와 민간이 확보한 원유는 대부분 비쌀 때 사들인 물량으로 이 물량이 소진되는 다음 달까지 우리 정유사들의 원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건은 귀한데 수요는 여전하다 보니 월세 비용도 급등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2만 원 정도로 4인 가족이면 중위소득의 4분의 1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월세 상승률이 2배나 더 빠르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층이 월세를 많이 쓰는 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쉬었음 청년이 늘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995년생에서 99년생까지의 쉬었음 인구는 총 21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2004년 당시 1975년생에서 79년생 쉬었음 인구 8만 4천 명의 2.6배에 달합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정책자금 5,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신시장 진출 1,000억 원, 혁신창업 사업화 1,500억 원, 재창업자금 500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피해기업은 별도 기준을 적용받아 경영애로 규모나 우량기업 요건 없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수출입 기업이나 석유화학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들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분기 대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은 17,216가구로 직전 분기 대비 61.5% 감소했습니다. 2011년 1분기 이후 분기 물량으로는 작년 1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업계에서는 2022년 22만여 가구 분양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연평균 약 14만 가구가 공급되고 있다며 그간 분양이 많았던 지역은 비교적 영향이 덜할 수 있지만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일수록 새 아파트 공급 감소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년 연속 관중 1,000만 명 이상을 바라보는 프로야구가 이번 주 최소 경기 200만 관중 신기록 수립을 앞뒀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20일 기준 전체 일정 720경기에 12.8%인 92경기를 치러 164만 6,691명의 관중을 동원했습니다. 200만 명 이정표까지는 35만 3,309명 남았습니다. 프로야구는 비와 미세먼지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하루 5경기씩 일주일에 30경기를 벌입니다. 올해 경기당 평균 관중은 20일 현재 17,899명으로 단순 계산으로 이번 주 20경기 이상만 하면 시즌 누적 관중 200만 명을 돌파합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이 이란 화물선을 향해 함포 사격한 뒤 납포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설명에 따르면 반다르 아바스로 향하던 투스카우가 6시간 동안 미군의 경고를 무시했고 이에 미군이 기관실 소개를 명령한 뒤 MK-45 함포를 여러 발 쏘아 추진장치를 무력화했습니다. 사령부는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행동했다며 해상봉쇄 이후 25척의 상선에 회항 또는 복귀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군이 자국 선박을 납포한 미국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 군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지휘부는 미국의 해적 행위와 공격이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앙사령부는 미국의 납포 행위를 휴전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보복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란 국영매체 IRNA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미국과의 2차 회담 개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IRNA는 미국의 비현실적 요구, 해상봉쇄 지속 등이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도 이란은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해상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 개방을 촉구하면서 해협에서 방어적 국제 임무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수반 30여 명을 포함해 약 5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만나 양국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안보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의 이삭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삭협정은 이스라엘이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의 미주 확장 판격으로 서반구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반기를 들어온 일명 반트럼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민주주의 수호회의엔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룰라 브라질 대통령 등 좌파로 불리는 정상들이 대거 참석해 전쟁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반트럼프 동맹이 결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라이칭떠 대만 총통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안보와 경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타이중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대만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방위 자립 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도 대만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의 주먹이 크지만 우리 뒤엔 많은 이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더위가 물러났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아지겠고 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매우 나빠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2도, 광주 21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합니다. 보이는 장애와 보이지 않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삶을 붙들길 바랍니다. 차이를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